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구도가 경량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사건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고 바이든 캠프는 재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진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후에 주먹을 들어 올리는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미국 성조기가 휘날리는 배경이라서 더 좀 극적인,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세계의 사진이다 이런 좀 평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사진이죠.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에번 부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AP통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전에도 풀리처상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저 사진 하나마다로도 앞으로도 풀리처상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봤어요. 총소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것은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연단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 사진을 포착을 했거든요. 아마 수많은 그 기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것은 풀리처상이라는 그 상을 넘어서 또 타임지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그걸 넘어가지고 저것은 아마 미국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길이 남을 그런 사진 한 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웅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도 주먹을 불끈쥐고 그 뒤로는 성조기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휘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마 연출을 해도 저렇게 찍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좀 영향력이 큰 사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피격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매우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먹을 들어 올린 이유는 내가 이제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는 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뭐 그게 사실대로 뭐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군대에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총알이 옆으로 지나갈 때 내는 그 속도와 소리는 끔찍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총알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살고 그걸 못 듣는 사람은 죽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고 바로 그냥 연단 밑으로 누구의 뭐 그 피해라 소리도 안 듣고도 그냥 피했고 그 피하고 난 뒤에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난 뒤에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트랩도 내려오고 뭐 청중들한테 손도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잖아요. 여기 앞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떡건거려서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일어나서 경호원들 부축을 받고 앞에 앉아있는 지지자들을 봤는데 지지자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또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연단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뭐 뛰고 아마 아수라장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 미국민의 이제 어떤 힘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불의에 싸워서 또 이제 테러리스트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이 순간에 무언가를 이제 남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단 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연단 또 앞에서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트럼프를 연호하지 않고 USA를 연호했거든요. 예.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보다는 통합을 더 의미하고 미국을 더 이제 중심에 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한 뒤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미러키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번 이제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관식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대관식은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한데 어찌됐든 마지막 날 이제 수락연설을 하잖아요. 네. 수락연설을 하면 그것이 아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원래는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붙으면 15, 16, 17, 18 나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CNN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니까 예. 이미 이제 그쪽에 방송들이 다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시작을 하겠죠. 나흘 동안 하게 되는데 그 나흘 동안 하게 되는 내용이 원래는 이제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미국을 더 부유하게, 미국을 더 강하게, 미국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4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동안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통령 또 후보도 지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틀 전에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는데 예. 그리고 나흘 동안에 또 컨벤션 효과가 또 있거든요. 아마 이 공화당 자체에서는 엄청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결집 효과 그런 것을 가져오고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화당 자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대관식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자기들은 기대를 하죠.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8, 9월 달 되면 또 다른 민주당에서 이벤트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봐야죠. 예. 뭐 이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그 연설문을 이제 다시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꾸겠다라고 한 것은 멜라니의 이 대통령 영부인의 저기 2장짜리 A4 용지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 속에 저는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멜라니아가 얘기한 것이 정오와 독설 그리고 폭력을 부추기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자. 그래서 괴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해긴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좌와 우, 민주당과 공화당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자. 원래 미국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용기와 상식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자라고 멜라니아가 이게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문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멜라니아의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 속에 들어가서 좌와 우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의 미국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쪽에 방점을 맞춰서 연설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이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고령 리스크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어떤 위기론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력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2개의 위기가 엎친 데 겹친적으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왔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난번 그 제1차 텔레비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참패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이제 국면이었고요. 두 번째 국면이 이제 엊그제 일어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거든요. 두 개 다 민주당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계속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고 더 단결해서 끝까지 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볼 때는 이제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인지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가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인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기억을 잘 못하고, 이제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든지 나라 이름을 기억을 못하든지 이렇게 이제 인지력의 문제는 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대응과 조치한 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어떤 대응과 조치한 거를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제대로 대응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트럼프 총격이 일어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도 하고 대국민 성명도 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결해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폭력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조치한 것은 지금 이제 수많은 광고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광고가 결국은 이제 반대당을 이제 비하하고 반대당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그 광고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비판하는 그 광고는 전부 다 내렸어요. 모든 광고에서. 그러면 이게 이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참모들과 회의하고 또 적각은 이제 델라웨이에서 뭐 이렇게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자로서 또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광고를 내리는, 그러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지력에는 문제는 있지만 상황을 판단하고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보다는 오히려 예.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감히 누가 바이든 대통령 보고 물러나야 됩니다. 적어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 전이면 몰라도 예. 지금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오히려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는 사퇴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네. 전망들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있고 이제 저처럼 이제 이런 전망을 예.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8월달 되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 밀와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이루어지지만 8월달 되면 이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9월달에는 이보다 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성비비 입막음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배심원의 판결은 전원 유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판단이 있어야 되고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분위기들이 전부 다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컨벤션 효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 효과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컨벤션 효과는 나중에 8월달 되면은 민주당도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9월달 되면은 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유죄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미국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판단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리더십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혹하는 면이 있지만 예. 이제 훨씬 더 이성적으로 이런 감정이 깔아앉고 이성적이 된다면 생각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서 모시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그냥 거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미국민들이 택해야 될 일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9월 달에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것은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장님의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대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9월에 나올 그 사법부의 판단 이 네.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크죠. 크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싸움을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싸움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정강 정책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네. 이번 사건이 정말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각종 또 음모론도 좀 SNS를 지금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를 더 분열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죽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총격 사건으로 죽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음모론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음모론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두고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자기의 당원들을 설득해 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자기 연설문을 바꿨을 정도로 통합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음모론도 좀 잦아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음모론은 어디서나 있어 왔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